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7회차 시작할게요. 백만장자 마인드 9.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다.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전에 말했듯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꼬이고 틀어지고 어쩔 때는 빙 돌아가야 하고 장애물에 걸리기도 한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함정과 덫이 준비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까지도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전에 맞서거나 골치를 썩거나 책임지는 게 싫다. 즉,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크다. 성공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보다 작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무슨 짓이든 한다. 골치 아픈 일이 보이면 도망친다. 문제를 피하려는 안간힘을 쓰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돈 없는 비참한 신세의 말이다. 어려움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문제를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1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당신이 2단계의 성격과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5단계의 문제를 쳐다본다고 가정해보자. 이 문제가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2단계 시점에서 보면 5단계 문제는 큰 문제인 것 같다. 이제 자신을 키워서 8단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자. 똑같은 5단계 문제가 큰 문제일까 작은 문제일까?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는 작은 문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각고의 노력 끝에 10단계로 올라갔다면 어떨까? 이제 똑같은 5단계 문제는 큰 문제일까 작은 문제일까?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애당초 당신의 뇌에 문제로 입력되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를 닦거나 옷을 입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크게 노는 사람이건 작게 노는 사람이건 우리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당신의 인생에 항상 찾아들 것이다. 간단하게 풀어주겠다.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크기다.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려면 당신의 삶에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준비됐는가? 자, 시작하자.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라. 밖으로 드러난 세계는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크기를 쳐다보라. 거친 방법이지만 나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내가 작아서 그렇다고 소리치라고.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일깨워서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한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높은 차원의 상위자에서 깊이 심호흡을 하고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할 수 없도록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은 당신의 불을 담을 그릇이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업도 커진다. 커다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느릴 수 있는 직원도 많아진다.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지면 다룰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굴릴 수 있는 재산도 많아진다. 다시 강조하겠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하는 만큼만 늘어난다. 또한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과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도 몰랐다. 돈을 벌기만 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처음에 벌어들인 100만 달러가 벌었을 때만큼 빠르게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와 생각하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만하다. 그때 당시에 나의 도구함은 내가 벌어들인 재산을 관리할 만큼 크거나 강하지 않았다. 백만장자 마인드의 원칙들을 훈련해서 나 자신을 다시 세팅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할 따름이다. 새로운 경제청사진 덕분에 나는 100만 달러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몇 갑절 더 부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 재산을 유지하며 경이적으로 계속 불려가고 있다. 당신은 하나의 그릇이다. 당신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릇은 작은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릇은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할 테고 돈은 밖으로 튀어나가 사방팔방 쏟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방 없어진다. 그릇의 크기보다 많은 돈을 담을 수는 없다.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당신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릇에 넉넉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에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부자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큰 이유는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한다. 우리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쪽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은 아마 문제가 심각하다며 허둥대고 있거나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는 중이구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공한 부자들은 해결책을 찾는다.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찾아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문제의 재발을 막는 시스템 가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닌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느라 해결책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문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다. 부자들은 문제에 밀려 뒷걸음치지 않는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제 분야의 전사들이다. 전사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요약하겠다. 문제를 처리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인이 된다면 당신의 성공 가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막힘없이 전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그대로 당신의 것이 된다. 그 자유로움을 음미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0.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부자는 잘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이 부족이라고 하겠다.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받는 쪽으로는 어색해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그들은 받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상이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다.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대단하다는 말보다 멍청하다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더라도 그들의 기대치와 칭찬에 계속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 외에 어릴 때 받는 처벌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벌 중에서도 최고봉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위협을 받기도 한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런 벌을 받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주위에 벌할 사람이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벌을 내린다. 어렸을 때는 나쁜 아이니까 사탕을 주지 않겠다와 같은 식으로 벌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넌 나쁜 사람이니까 돈을 벌 수 없다라는 형태로 벌이 내려진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소득의 한계를 걷거나 자기 성공을 파괴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작은 실수 하나만 저질러도 남은 평생 비참하고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우리 마인드가 언제부터 논리적이었나? 언제부터 그렇게 동정심이 많았는가? 우리의 마인드는 과거에 입력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파일 폴더다. 수많은 재앙과 극적인 사건들이 이미 한가득 채워져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다. 어차피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들 중에서도 자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부자가 되려는 동기를 달리 가져야 한다고 앞에서 말한 바가 있다. 물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면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바란다.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 모른다. 준비됐는가? 그럼 시작하자. 당신에게 가치가 있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태어날 때 도장 찍는 줄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던가? 하느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어이쿠, 이건 완전 불량품일세.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겨났다고 생각지 않는다.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는 사람은 없다. 도장을 찍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이 그것을 만든다. 당신이 결정한다.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당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다. 스스로 가치 없다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느 쪽이건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다시 말하겠다.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어째서 스스로 가치 없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일까? 인간의 마인드에는 잘못을 찾아다니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다람쥐가 이런 걱정을 하던가? 내가 못나서 올겨울에는 도토리를 많이 모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람쥐가 있을까? 그럴 리 없다.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자신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깬 동물만이, 즉 인간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할 능력이 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의식을 수행하라. 나는 자주 30m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당신의 가치 있음이나 없음보다는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바꾸는 편이 훨씬 쉽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바꿔라. 그 편이 빠르고 돈도 덜 든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낸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아니에요. 남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텐가? 미안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개똥 같은 말이다. 다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건 달라질 것은 없다. 당신이 믿고 받아들여야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아닌 사람은 해줄 수 없다. 이게 한 가지 게임을 해보자. 내가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에게 해온 일인데 당신의 분위기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자격을 수여하겠노라. 이제부터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될 테니까 절대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우물거리지도 말고 전화 통화도 그만두고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두어라.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어도 좋다. 턱시도가 최고겠지만 여성들은 파티에 갈 때 입을 만한 이브닝 드레스와 구두 차림이면 좋겠다. 그렇게 우아하고 좋은 옷이 없으면 지금이 새 옷을 사야 할 때다. 되도록이면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라. 준비, 시작.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대를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노라. 됐다. 끝났다. 이제 일어나서 고개를 높이 들어라. 당신은 이제 가치 있는 인물로 거듭났다. 현명한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나는 무가치하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던져버리고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잘 주기 위해 잘 받는 연습을 하라.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옛말을 존중해서다. 이 말에 대해 나의 의견을 최대한 우아하고
밝혀보자면 무슨 헛소리야 다. 그 말은 돼지죽으로나 퍼줄 찌꺼기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려주자면 그런 말은 당신이 주는 것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이용하는 선전 문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뜨거움과 차가움, 밝음과 어두움, 왼쪽과 오른쪽, 안과 밖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다. 주고받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사람은 산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받을 사람이나 받을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나? 두 개가 1대1로 50대50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고받음이 항상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따져보아도 똑같이 중요하다. 게다가 줄 때의 느낌은 어떤가?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스럽다. 거꾸로 당신은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려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속상하고 우울해질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받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당신은 그들이 느끼려 했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다. 대신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왜냐고? 에너지 작용 때문이다.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면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안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런 갇힌 에너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흐르기 쉽다. 더 심각하게는 받지 않으려 하는 당신의 태도가 우주에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간단하다. 당신이 받을 몫을 거부하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나서 혹은 가난할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부자들은 기꺼이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숲으로 캠핑을 갔을 때의 일이다. 이틀 정도 묵을 것을 예상하고 바람막이 텐트를 쳤다. 방수천의 윗부분을 나무에 묶어놓고 밑부분을 땅에 고정시키면 내 머리 위로 45도 기울어진 지붕이 생긴다. 텐트를 친 게 천만다행이었다. 밤새 비가 왔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텐트의 보호를 받은 나와 물건들은 전혀 젖지 않았지만 방수천 밑부분에는 깊은 웅덩이가 패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자연은 풍성하지만 분별력이 없다. 비가 내리면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다. 한쪽이 말라있으면 다른 쪽은 두 배로 젖는다. 돈이 흐르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 수조원에서 수조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 그 풍성함은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고 돈도 마찬가지다. 세미나를 진행할 때 나는 이 시점에서 특별 기도문을 가르친다. 그날 숲에서 깨달은 것을 토대로 만들어낸 기도문인데 약간 장난스럽긴 하지만 교훈은 분명하다.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장을 몇 번 따라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어 한다. 축복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전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 반대되는 생각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것을 집어던지면 당신의 돈이 찾아 들어올 것이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큼 보상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그들을 희생양의 자리에 앉힌다.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착한 희생양이 될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더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착한 사람이라서 가난하다고 말이다. 그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세미나에서 한 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부자가 되어도 괜찮은 거로군요.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닌가요? 부자가 되어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보내온 이메일을 전보다 10배를 더 벌고 있으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아직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와 가족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온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라. 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진정한 부자가 되어 당신처럼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빈털터리 신세보다 그 편이 훨씬 낫다. 물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면 어떡해요? 우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다. 자기 실패를 합리화하는 변명이자 자기 내부의 경제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들이 하는 소리다. 현혹되지 말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 돈은 지금의 당신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비열한 사람이라면 더 비열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다정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욕심쟁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짐으로써 더 넉넉해질 것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주머니가 텅 빈 사람일 게 틀림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에게 양분을 제공하라. 인간이 섭간의 동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특별한 금전관리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놀이통장을 마련하라고 한다. 이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이 백만장자처럼 느낄 수 있게 양분을 제공하는 활동에 써여야 한다. 받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돈을 찾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연습하라. 우습게도 내가 빈털터리였을 때는 땅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봐도 절대 그 지저분한 동전을 집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자가 된 지금은
돈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주어도 기뻐 날뛴다. 행운에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에 입을 맞추고 크게 소리친다.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다. 고맙다. 고마워.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다. 돈은 돈이고 그 돈이 내 눈에 뜨인 건 하늘이 보내준 축복이다. 나에게 오는 건 뭐든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금세 없어지고 만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 한다. 옷장이나 차고가 비어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그렇게 빈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면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하나를 보면 다른 10가지도 짐작할 수 있다. 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부분에 가서 달라질 리 없다.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삶의 다른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군. 이게 원래 방식인가 보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다. 하나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어디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받는 연습을 한다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당신이 받는 축복 하나하나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